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이제 2022년 상반기도 끝났고 이제 7월도 거의 저물어 가는데요. 탐구 생활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한 10분짜리 비디오 정도로 지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어디서 더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무엇을 참고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 전해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했던 책들을 쭉 정리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오늘은 2022년 상반기에 탐구생활 참고 서적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올렸던 컨텐츠 중에서 조승현 작가 갑자기 피타고라스? 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40이 돼서 초중등 수학을 다시 리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에피소드를 찍기 한 2달 정도 전에 저한테 좀 신선한 충격을 준 책을 읽었고, 그 책으로 인해서 그래, 중등 고등 수학까지는 그래도 머릿속에 담아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이 책은 Zero, The Biography of a Dangerous Idea라는 책인데요. 0의 역사, 위험한 아이디어의 일대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이 우리는 뭐 0, 1, 2, 3, 4, 5, 6, 7, 8 그냥 여러 숫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때는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터부시되던 위험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세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이 무한하다면 무한한 것은 공백을 남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수학에 0이라는 숫자가 존재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해서 0을 아랍 숫자에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수학자들을 탄압했던 그런 역사도 있었다고 해요. 20세기에는 우리가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고, 저처럼 역사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학책을 즐겨 읽지는 않죠. 하지만 중세기나 르네상스 시대에는 숫자 하나하나에 종교적, 철학적, 인문학적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도의 수학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입니다. 또 제가 각 나라의 외신이 세계 이슈를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를 탐구하고 있는 조핑턴 포스트 코너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영상을 2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고했던 책은 Ukraine What Everybody Needs to Know,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도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새롭게 기초 교양이 되는 어떤 토픽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젠더 갈등, 기후 위기, What Everybody Needs to Know, 이런 식의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 편입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학술적 업적이 명확한 사람을 골라서 책을 쓰게 한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 한 200페이지 정도의 짧게 지금 시사나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담아놓은 굉장히 유용한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신문 읽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자주 나오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가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쓴 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르히 예켈칙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키이우 대학을 나온 다음에 캐나다에서 지금은 교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전에 썼던 책들을 보니까 어떻게 스탈린이 역사적 기억을 왜곡해서 독재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쓰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심어진 씨앗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위기로 이어져 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넷플릭스에 올라온 민헨이라는 미넨 협정에 관한 영화의 역사 배경을 설명한 전쟁은 왜 나는 것일까? 라는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제가 주로 참고한 책은 팀 무베리라는 영국인이 쓴 어피즈먼트, 유화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흥미로웠던 점은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영국의 귀족층들,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 결정이 세계 자체를 크게 보는 것보다 영국 안에서 자기의 명분이나 자존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국 사회계의 미세한 갈등과 밀고 땡김과 연줄과 인맥,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유화책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얼마나 사고방식이 좁은 나라였나를 굉장히 가감없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충격적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이건 제가 프랑스어를 공부할 때 읽었던 장 지로도라는 극작가가 쓴 La Guerre de Troie n'aura pas eu,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책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이라는 멍청한 짓을 할 일이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 다시 한번 유럽에 전운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왜 인간이 멍청하게 자꾸 전쟁을 계속하는지에 대해서 트로이 전쟁의 신화적 얘기에 빗대어서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장 지로도는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인데, 이 연극에서는 우리가 대체로 트로이 전쟁의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가 그리스의 여러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헬레나를 납치해 갔기 때문에 이 모욕을 씻기 위해서 그리스가 뭐 천척의 전함을 출발시켰다 이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연극에서는 대부분의 트로이인들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고 헬레네를 그리스에 돌려보낼 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쟁이 날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니고시에이션이 꼬여서 결국은 전쟁이 나는 이런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화를 기원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책입니다. 다음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추리극인 Death on the Nile 이라는 영화의 역사 배경을 설명한 사람들은 왜 이집트에 열광할까 라는 비디오에 사용된 참고 자료인데요. 밥 브라이어이라는 사람이 쓴 이집토매니아라는 책입니다. 이집토매니아는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 문화를 잘 몰라도 이집트 문화에 관련된 미이라라든지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같은데 열광을 하는 대중문화적인 현상을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자기도 이집토마니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집에 많은 이집트에 관련된 뭐 잡지라든지 미이라 소설 이런 거를 수집하고 있고, 그런 수장품을 자기 동네에 있는 박물관에 뭐 빌려줘서 전시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학술적인 책이 있어요. 티모시 미첼이라는 교수가 쓴 Colonizing Egypt라는 책인데, 이집트의 식민화라는 책입니다. 티모시 미첼 교수는 제가 뉴욕 대학에 다닐 때 실제로 강의를 들었던 분이고요. 이 분의 책이었던 콜로나이징 이집트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세계 박람회를 했을 때 루드케어, 카이로 로드라는 곳을 만들어서 이집트의 어떤 특징적인 길거리를 그대로 다시 복제를 했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돈을 주고 당나귀를 탈 수 있었는데 원래 모스크였던 곳을 복제해 놓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기념품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서양의 소비주의의 일부가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럽인들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품화해온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아마 제가 이 책을 대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일강의 죽음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이집토매니아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또 밥 브라이어의 책을 찾아볼 수 있었던 큐 역할을 해준 책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 포뮬라 1의 역사를 요약했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모터스포츠라는 영상에 참고된 책이고요. 이북이 아니라 실제 책으로 가지고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포뮬라 1 The Official History, 포뮬라 1 협회에서 실제로 나온 공식 역사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실제로 산 이유가, 이 스포츠는 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맛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굉장히 큰 사진으로 옛날 포뮬라 1 레이싱의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직접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포뮬라 1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역사보다 저는 그 포뮬라 1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여러 아마추어 레이서들이 협회를 만들고 국가와 자기 지역의 자존심, 자기 가문의 자존심을 걸고 막 레이싱을 하던 초기 그랑프리의 역사가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초기 그랑프리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풀었다라고 제가 느낀 책은 닐 베스콤이라는 사람이 쓴 Faster이라는 책입니다. 이 닐 베스콤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몇 번 등극됐던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자 작가고요. 델라 헤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하드코어 레이싱 팬들도 잘 모르는 한 프랑스 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델라 헤이 팀의 스폰서가 미국 여성이었고, 델라 헤이 팀의 스타 드라이버가 드레이푸스라고 하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귀족층들이 장악하고 있던 그 당시 모터스포츠에서 굉장히 독특한 팀이었는데,
이 팀이 페라리 팀이라든지 메르세데스 팀처럼 굉장히 유명한 대회에서 연승을 한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싸운 팀이거든요. 이 팀의 관점으로 그 당시 다른 강팀이라든지 슈퍼 드라이버들의 모습도 같이 묘사를 해서 마치 내가 1920년대 30년대 유럽 레이싱 서킷을 이 팀이랑 같이 여행하면서 지켜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로 모터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게 쓴 책입니다. 제가 이제 3월쯤에 프랑스로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 찍었던 컨텐츠가 쌍제르맹 역사 투어라는 컨텐츠였는데 쌍제르맹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들이나 문학가들이 대체로 쌍제르맹에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학 시절에 읽은 책들도 많고 종합해가지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책이 존 백스터라는 분이 쓴 쌍제르맹 데 프레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이름이 책 제목입니다. 이 존 백스터가 Parisian Neighborhoods라고 3부작을 냈어요. 이분의 취향이 딱 보이죠. 뭔가 플란스 드 방돔이나 샹젤리제처럼 큰 저택이나 럭셔리 호텔이 있는 동네보다는 옛날에 좀 지저분한 뒷골목에서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던 세 개의 동네를 모아가지고 한 권씩 책을 냈는데 가장 생생하게 진짜 그 시대 그 동네의 전성기에 길을 걸으면서 예술가들과 밥 먹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쓴 역사책이어서 이 책들도 굉장히 저는 파리 갈 때마다 새로 읽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프랑스 향수의 역사에 대한 프랑스 향수인 파리스라는 에피소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참고한 책은 조안 르장이라는 분이 쓴 에센스 오브 스타일이라는 책입니다. 이 분은 파리의 초기 소비 역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분이에요.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벌면 뭐 사고 싶어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처음 럭셔리로서 프랑스에서 정립된 이유와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면 나는 옷을 사고 싶어, 샴페인을 마시고 싶어, 좋은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음식, 와인, 주얼리, 패션 같은데 돈을 쓰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는 문화가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프랑스 문화에 관심이 없더라도 패션, 향수, 와인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리 근교에 있는 볼르비콩트라고 하는 성에 가서 이 볼르비콩트를 지은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역사적 인물인 니콜라 푸케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니콜라 푸케에 대해서 제가 매력을 느끼게 해준 책은 폴 모랑이라는 작가가 쓴 푸케 르 솔레 오피스케 푸케 가려진 태양이라는 책입니다. 가려진 태양이라는 거는 태양왕이 혼자 빛나야 되는데 이분이 태양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어서 루이 14세가 자기 앞을 가린다 생각해서 제거했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영상에선 얘기를 못했는데 이 니콜라 푸케를 제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은 루이 14세의 오른팔이었던 콜베르라는 사람입니다. 푸케는 폴 모랑에 의하면 굉장히 삶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막 파티도 좋아하고 예술도 좋아하고 정말 인생 한 번 태어났는데 즐겁게 살자 이런 파였고 콜베르나 루이 14세는 치밀하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즐거움을 참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 두 가지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는데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책이 있으니까 지금 읽어드릴게요. 참을성 없는 자의 길은 막혔다. 자기의 기회를 기다리던 자는 그 기회를 찾았다. 기다리던 자는 콜베르를 말하는 거죠. 이 세속적인 부와 권력은 참을성 없는 자의 손에서 기다리는 자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푸케는 자기의 깊은 삶은 지켜냈다. 콜베르는 사회계라는 노예 세나에서 향수 묻은 장갑을 끼고 평생 노를 저었다. 신들은 행복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끝. 제가 이제 성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성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그래서 제가 폴 모랑의 푸케 르 솔레 오피스케를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학적으로 쓴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푸케를 가장 잘 묘사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책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하지만 그거는 문학가가 쓴 책이지 역사가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뿌띠피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푸케의 전기를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성주님에 의하면 이 푸케와 루이 14세의 갈등을 자유인과 권력의 갈등으로 해석을 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찍은 몇 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들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도움이 된 책은 앨리스터 모팟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 역사가가 쓴 터스카니 A History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해명을 하고 가자면, 왜 토스카나 지역을 자꾸 터스카니라고 부르냐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터스카니는 토스카나의 영어식 발음인데, 제가 토스카나에 대한 책을 영어로 읽고 갔기 때문에 이제 입에 그게 붙어가지고 자꾸 터스카니라고 발음을 한 것 같습니다.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 도시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피렌체죠. 피렌체에 대해서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이 진 애덤 브루커가 쓴 플로렌스도 피렌체의 영어식 발음이죠. 이 플로렌스라는 책이 있고, 이 책 역시 뭐 플로렌스의 기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에 쭉 해가지고 한 17세기, 18세기까지 발전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이건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인데요. 토스카나의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 책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알리스터 모팟의 책은 피렌체뿐 아니라 피렌체 남쪽에 있는 여러 다른 도시들, 뭐 볼테라, 시에나, 아레조, 루카, 피사, 이런 도시들의 역사를 피렌체와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레조나 시에나에 갔을 때는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여행도 즐기고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영상은 엘비스라는 영화를 기반으로 한 엘비스로 보는 로큰롤의 역사라는 리뷰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에 많은 도움을 준 책은 제가 한 5년 전에 읽었던 With Amusement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오락,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 1830년대부터라는 책입니다. 유럽의 클래식 문화는 대체로 돈을 많이 가진 특정 귀족층을 위한 것이었지만, 미국은 어쨌든 매스마켓으로 오락이 개발됐기 때문에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을 통에 넣고 이렇게 니클로디언이라는 박스를 통해 가지고 초기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해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든 나라죠. 그런 상업적 대중 오락 문화를 1830년대부터 쭉 서술하는 책이기 때문에 락앤롤, 뭐 스포츠, 뭐 영화, 팝 뮤직, 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아티스트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고, 미국의 약 200년의 대중문화사를 다룬 책이잖아요. 이 책 전체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엘비스를 다룬 챕터가 거의 2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것만 봐도 엘비스가 미국 대중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참고 서적들을 공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읽고 싶은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거나 절판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읽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니치한 지역에 대한 역사책이나 전에 제가 읽었던 뭐 수염의 역사라든지 맥주의 역사 같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싶어하는 책이 아닌 책들은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출판이 되더라도 굉장히 금방 절판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제가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온 책을 읽고 여러분이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을 요약해서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읽고 저랑 해석이 다르거나 아니면 거기서 제가 읽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재밌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더욱 좋겠죠.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